빠르게 늘리고 싶다. 요즘에 인스타에서는 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만큼 팔로워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얼굴 노출 꼭 해야 할까요? 얼굴 노출은 하면 좋다. 그런데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거나 찍어서 올리면 절대로 구독자나 팔로워는 늘지 않습니다.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요즘 쇼츠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게 왜 대세가 됐을까? 저는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좀 전문으로 얘기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영향력이 생기는 게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떤 온라인 부업을 해.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자영업이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고 끝. 장사가 어떨 땐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런 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뭔가 쌓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내가 뭔가 돈벌이를 위해 하는 느낌이 좀 든다면, 이런 쇼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플랫폼에서 내 인지도를 쌓아가서 부업을 하는,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내 몸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공짜로 그냥 돈도 안 받고 내가 컨텐츠를 막 몇 시간 걸려서 만들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받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1만인데 뭐 1만이면 얼마, 뭐 2만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또 나의 어떤 몸값을 조금 증명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장사가 될 때는 돈 벌고 안 될 땐 안 벌고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내 몸값이 좀 올라가고 내가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되고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어서, 사실 브랜딩 관점에서는 이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마케팅 효과로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돈을 안 쓰고 내가 콘텐츠만 만들었는데도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쇼폼을 만들어서 뭔가 수익화로 연결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제품을 판매하던 아니면 제품 판매 안 하더라도 내 관심 분야를 계속 콘텐츠로 만들던, 뭐 그리고 요즘에 AI로 뭐 귀여운 강아지가 막 요리를 하고 이런 것도 집에서 내가 AI 너무 재밌어서 막 그런 걸 올렸더니 사람들이 막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는 거기에 광고가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제 콘텐츠화 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부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살려서 뭐 영향력을 가져가고 싶은지, 아니면 내 관심사를 공유해서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고 싶은지, 뭐 또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연결해서 좀 어떤 마케팅 효과를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쌓이는 일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얼굴 노출 꼭 해야 할까요? 저는 얼굴 노출은 하면 좋다. 그런데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SNS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유명세를 내가 얻어서 내 몸값을 올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굴을 안 보여줘서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사실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영향력을 키우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컨텐츠를 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어딜 가면 막 알아봐 주시는 분들 계시고, 막 만나면 더 이게 내적 친밀감이 막 있어서 저한테 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안 보이면 아무래도 이런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나는 절대 얼굴은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가능은 해요. 그래도 물건만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풍경만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시면 안 돼요. 사람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뒷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약간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손은 나와도 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뭐 실루엣을 보여준다거나, 얼굴은 좀 안 나오면서도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훨씬 구독자를 모으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이 친밀감을 형성하기에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운영하는 계정처럼 보이거나 기계가 운영하는 계정처럼 보이지 마시고 절대로 사람이 운영하는 계정처럼 보이시는 게 계정 성장에 훨씬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로워를 빠르게 늘리고 싶다. 그래서 어떤 쇼폼을 만들어야 할까 했을 때 각 플랫폼마다 사실 조금 특징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 인스타에서는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댓글 달면 DM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자동 DM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만큼 팔로워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막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 팔로워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조금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계정을 빠르게 성장시킨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서로 소통이 아니라 그냥 정보만 이렇게 주고 마는 거라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도 그런 방법을 이제 중간중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또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 DM이라는 걸 조금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빨리 늘리는 공략법이라고 한다면 숏폼을 잘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거든요. 결국에는 조회수가 올라가면 따라서 팔로워도 유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거나 찍어서 올리면 절대로 구독자나 팔로워는 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맛있는 거 이쁜 거 이런 거 막 찍어가지고 올린다고 해서 누군가도 그거 좋아하니까 날 팔로워 하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를 주거나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말 그대로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교통사고 난 걸 막 찍었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떻게 막 댓글이 엄청 달리고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 나와도 절대로 팔로우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왜냐? 그거는 그냥 우연하게 찍힌 어떤 뭐 그냥 하나의 가십이지 내 분야나 내 전문성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하는 계정을 운영하고 싶으면 좀 요리 위주의 이야기, 요리 레시피, 요리 얘기만 해야 돼요. 내가 살림을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살림 꿀팁, 살림하는 뭐 어떤 노하우, 뭐 살림하면서 있었던 일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거죠. 또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봤어. 스마트 스토어 하는 거 위주로 알려주셔야 돼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저처럼 쇼폼을 알려주는 이런 SNS를 알려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꽃 영상, 뭐 이런 거, 교통사고 영상, 귀여운 거 이런 거 올려도 절대로 유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정하시고 그 주제에 관련한 것만 꾸준히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콘텐츠를 잘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본질입니다. 콘텐츠가 좋으면 유튜브에 올려도 틱톡에 올려도 인스타에 올려도 조회수가 다 좋아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팔로우 유입이 막 될 텐데 콘텐츠가 안 좋고 막 중구난방으로 올리시면 절대로 계정 성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 꼭 정하시고 딴 길로 새지 마시고 내가 딱 한 길만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스타에서 조회수 빨리 올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이 알고리즘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맨날 알고리즘을 탔다, 알고리즘이 나를 뭐 외면했다, 막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반응도가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이 인스타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은요, 그냥 AI로 우리의 컨텐츠를 그냥 데이터로 판단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다 뭐냐면요, 뭐 좋아요, 댓글, 뭐 저장, 공유 이런 횟수들을 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컨텐츠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럼 그러려면 그만큼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컨텐츠가. 그래서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만들수록 이런 반응도가 올라가게 되고 알고리즘은 AI 알고리즘이 뭔가 시스템이 얘 되게 괜찮은 컨텐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를 띄워줄까 말까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시청 지속 시간. 이 사람들이 오래 이걸 봤다는 건 그만큼 괜찮은 컨텐츠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청 지속 시간과 누적 시청 시간 해서 얼마나 처음에 보기 시작하고 얼마나 봤는지 그리고 총 얼마나 봤는지 이런 어떤 시간들을 해가지고 요거 되게 괜찮은 컨텐츠인가 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알고리즘 시스템이 AI가 얘 띄워줘야겠다 하면서 더 노출량을 막 늘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좋아요 많고 뭐 많으면 무조건 다 이렇게 떡상하나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또 이렇게 막 관계자분들이랑 이렇게 통화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게 다 상대적이래요. 그래서 그 시점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면 내게 조금 상대적으로 묻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자주 많이 만들어 보시면서 계속 도전하시는 게 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그냥 정말 간택의 영역, 운의 영역이에요. 떡상했어. 되게 잘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타이밍에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어쩌다 하나 만들어서 떡상하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는 꾸준하게 매일매일 뭔가 좋은 컨텐츠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잘 좋은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떡상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좀 자주자주 올리시면서 이 운의 영역에 도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많이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질적으로 만들려면 조금 양을 포기하고 좀 질적으로 좋은 거를 이렇게 뭐 주에 뭐 두세 개 이렇게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솔직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쵸? 당연히 질이 좋으면 좋겠죠. 근데 초보자 분들일수록 많이 만드셔야 돼요. 내가 초보자라서 영상을 잘 못 만드는데 질을 올리고 싶어. 올라갈까요? 내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쓴들 올라갈까요? 절대 올라가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그만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올리려면요, 결국 많이 만들어야 올라가요, 이 질이.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저는 무조건 많이 만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플랫폼 입장에서도요, 이 질에 공들이느라 컨텐츠를 자주 안 올리는 걸 싫어해요. 이 플랫폼들은 자기네가 컨텐츠 안 만들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 공들인다고 막 일주일에 막 2개 올리고 이러면 자기네가 없잖아요,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계속 여기 안에서 머무르고 성장하고 뭔가를 계속 하길 바래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사람을 더 띄워주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양적 발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계정이 좀 큰 다음에는 그래도 좀 질적인 면도 챙겨가면서 발행량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거나 지금 막 정책이라거나 성장을 더 원하는 단계라면 무조건 많이 올리시면 돼요. 저도 지금 일주일에 5개 이상 올리거든요. 저도 빨리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 좀 자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양적 발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되는 새로운 SNS, 요즘에 가장 핫한 SNS는 바로 스레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레드도 사실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1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막 수익화의 조짐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지금 가장 최근, 가장 핫한 돈 되는 SNS는 스레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레드는 그냥 글만 쓰면 되는 플랫폼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핫해졌냐면 사실 인스타랑 연동을 할 수 있어서 핫해졌거든요. 그냥 스레드만 단독으로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지 않았을 텐데 인스타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그대로 넘어가면서 사실 스레드가 굉장히 핫해졌거든요. 근데 인스타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사진도 이쁘게 찍어야 되고 막 영상도 막 열심히 시간 내서 만들어야 되는데 스레드는 그냥 글만 쓰면 돼요. 글만. 내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나 어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 뭐 또는 공감할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 뭐 문자 쓰듯이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쓰기도 하고 뭐 또는 유익한 정보를 내가 거기다가 쉽게 그냥 글로만 남겨도 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뭐 팔로우를 하고 그렇게 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접근하기 쉽고 편한 플랫폼으로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이 스레드의 장점이나 특징으로는 쉽다는 거? 정말 쉬워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정말 내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뭔가 감각적이어야 되고 막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기엔 좀 좋은데 이 스레드는 내가 좀 글은 좀 잘 쓰는데 어떤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다루기는 조금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글을 또 하루에 매일 막 이렇게 길게 쓰는 블로그랑은 또 좀 많이 다르거든요. 스레드는 500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쓰면 안 돼요, 오히려. 길게 쓰면 오히려 사람들이 안 보고 우리 짧은 영상이 유행한 것처럼 짧은 글이 이제는 또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징은 짧은 글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플랫폼이고 물론 사진이나 영상도 이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관계를 맺는 플랫폼이라서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떤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훨씬 가볍고 뭐 인스타나 유튜버보다 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스타랑 스레드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인스타는 일단 요즘에는 릴스라고 하는 영상 기반이 이제 조금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상 위주로 많이들 보시고 또 영상 제작을 많이 하시는데 스레드는 글만 쓰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한 줄 쓰시는 분도 있고 막 2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인스타는 영상도 찍어야 돼, 뭐 사진도 찍어야 돼, 뭐 아니면은 그 캡션이라고 하죠. 본문이라고 하는 곳에 또 글도 써야 돼, 막 이러는데 스레드는 그런 수고로움 없이도 내가 나의 견해, 뭐 나의 지식, 아니면 나의 일상, 뭐 나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르고요. 둘 다 비슷한 부분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플랫폼이라는 거.
거, 그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어떤 분야에서 내가 더 자신 있냐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영상 만들고 막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쁘게 보여주는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가 훨씬 유리하고요.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풀고 싶고 좀 약간 내가 지금까지 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좀 누군가에게 좀 어필하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글로 하루에 매일매일 가볍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인스타는 게시물 수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시물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게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게시물 수가 많이 쌓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스레드는 게시물 수 같은 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10개씩 올리셔도 뭐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올려 이러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 각자 알고리즘으로 막 퍼지기 때문에 더 편하고 자주 이렇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스레드를 해야 하는 이유, 더 많은 플랫폼에 내가 노출되면 좋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스레드가 제일 좋으니까 스레드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왜냐면 각자 플랫폼마다의 또 특징이 있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나의 뭐 재능이나 어떤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어필하거나 또는 내 상품을 홍보하거나 할 때 더 많은 플랫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글을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스레드도 활동하게 되면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스타나 뭐 유튜브도 하시면서 스레드도 하시는 걸 좀 가장 추천드리고요. 내가 근데 SNS를 좀 접해보고 싶은데 뭔가 인스타랑 뭐 이런 건 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스레드부터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레드가 인기가 많아지면 인스타그램 안 해도 된다? 사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인스타로 콘텐츠 몇 번 만들어 봤는데 조회수가 막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막 시간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스레드로 접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볍게 글 쓰는 건 너무 잘하네? 그러면서 스레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스레드에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또 나름의 그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이나 수익화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내가 거기에서 만족한다면 사실 스레드만 하셔도 괜찮아요. 인스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아직까지는 인스타 유저가 훨씬 많고 인스타가 더 파급력이 있고 어떤 수익화를 할 때도 더 유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스레드만 하시다 보면 한계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둘 다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인스타랑 스레드를 좀 전략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스타에 좀 나의 견해나 정보를 조금 위주로 준다면 스레드에는 좀 나의 생각이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가볍게 던지는 거예요. 또는 인스타에 내가 썼던 정보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스레드에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르게 운영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이 뭔가 계정의 통일성이 없어져서 이 스레드에서 인스타로 연결이 잘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두 개가 연동돼 있다고. 그래서 스레드에서 만약에 저를 보고 제가 마음에 들면 인스타로 막 넘어오셔가지고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두 개의 내용이 달라버리면 인스타 들어갔더니 내가 생각한 내용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두 개를 같은 주제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좀 더 쉽게 하려면 같은 주제를 인스타에도 올리고 스레드에도 올리시는 거, 그리고 또는 인스타에 올렸던 내용 외에 내가 좀 더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스레드를 활용하시면 이게 연계가 되면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둘 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스레드 좀 어떻게 하면 계정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제가 그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또 메타에서 하는 페스티벌을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정말 큰 꿀팁을 가져왔거든요. 스레드는요, 말 그대로 이게 글이 아니라 하나의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글을 썼어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말을 걸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조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스레드에서는요, 말을 많이 걸고 다닐수록 계정이 빨리 성장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 채널에도 내 스레드에도 글을 많이 써서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거시면 돼요. 이런 거 관심 있어? 이런 거 이렇게 해봐. 막 이러면서 계속 좋은 정보를 주거나 어떤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하면서 말을 많이 거시면 돼요. 그럼 나만 혼자 말 거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막 글을 올리겠죠. 내 스친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막 글을 쓰면요. 거기에다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랬어. 너무 유익한 정보 고마워 하면서 막 댓글을 달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쓰는 글도 하나의 대화가 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답변을 다는 것도 대화가 되면서 사람들과 많이 대화할수록 내 계정이 북적북적해지고 내 계정이 성장하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말 많이 걸고 사교성 좋은 친구들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걸고 다니세요.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내 거에도 글 쓰고 내 스친들한테도 가서 막 너 너무 축하해 뭐 좋겠다 이러면서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다 보면 계정이 쑥쑥 자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4년 동안 자영업 옷을 팔았거든요. 이제 옷을 팔다가 제가 39에 인스타라는 걸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남은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20년 가까이 옷만 만지던 사람인데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저는 그냥 책을 읽었고 그 책을 기록했고 그 사람들한테 같이 책을 읽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제가 관심사로부터 출발했던 이 인스타 활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꾸준하게 정말 열심히 제가 1년 정도를 1일 1피드를 했거든요. 매일매일 올렸더니 또 그게 다 데이터가 되고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에도 와서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또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을 너무 어려워 하시는데 막막하죠. 또 제 나이 또래 분들도 그렇고 뭐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남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렇지만 진짜 해보면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 뭔가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하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진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자랑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랑을 해보시면 누군가가 나의 자랑을 듣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래요 하면서 공감할 수도 있고 하면서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 사람이 모이는 건 다 돈이 모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남은 또 2차전 우리 제2의 인생이 또 다른 재미와 또 다른 어떤 기회들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좀 열어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오늘 얘기하지 못한 그 쇼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알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